이거 요즘 밀고 있는 실리콘 탄소 배터리가 탑재가 됐고요. 역시 가성비로 유명한 제품답게 가격과 성능 밸런스 마음에 들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푼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30만원대 초중반에서 승부를 보고 있는 가성비 스마트폰이고요. 요즘 스마트폰 시장도 양극화가 꽤 심해졌죠. 플래그십 말할 것도 없고 중저가 시장도 은근히 전쟁터입니다. 스마트폰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성숙 단계에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기술력이 상향 평준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50만원 미만의 스마트폰들도 일상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 가성비 시장에서 꾸준하게 존재감을 보여주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바로 포코의 신제품 포코 M8 5G 모델입니다. 포코는 샤오미의 산하 브랜드로 쉽게 말하면 샤오미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하되 포코는 특히 가성비와 퍼포먼스 중심의 라인업을 공격적으로 내는 포지션입니다. 즉 샤오미의 기술력과 포코의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스펙 대비 좋은 가격으로 시장을 흔들고 있는 브랜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포코 M8 5G 모델도 딱 그 공식대로 나왔습니다. 30만원대 초중반의 가격에 슬림한 두께와 가벼운 무게, 6.77인치 대화면, 120Hz 주사율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최신 5G 지원, AP는 스냅드래곤 6 젠 3. 역시 이번에도 가격 대비 성능은 꽤 탄탄하게 갖춰서 잘 나왔거든요. 자, 과연 2026년 신제품답게 더 가볍고 더 좋아졌을지 지금부터 실제로 테스트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리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디자인은 슬림함과 내구성 모두 잡았습니다. 두께도 꽤 얇고요. 그리고 178g의 가벼운 무게 덕분에 그립감도 괜찮고요. 그래서 휴대성도 꽤 좋은 편입니다. 측면과 후면은 3D 곡면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부드러운 곡선미를 살렸고요. 그리고 화면과 뒷면이 양쪽으로 살짝 휘어진 듀얼 커브드 디자인 덕분에 그립감이 좀 더 좋은 느낌이 듭니다. 전면 디자인에는 다른 스마트폰과 큰 차이는 없지만 후면 디자인을 봤을 때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살짝 중국 현지에서 좋아할 만한 그런 디자인의 느낌은 좀 있긴 한데 디자인은 개인적 취향에 따라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으니까 디자인적인 부분은 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는 4개처럼 보이지만요, 상단에 위치한 2개만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구성 역시 신경을 썼습니다. 전면에는 높은 내구성의 강화 유리를 적용해서요, 실수로 떨어뜨렸을 때도 버티도록 설계를 해줬고요. 1.7m 높이에서 대리석 바닥에 떨어뜨려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추가로 IP66 등급의 방진 방수를 지원해서요, 비 오는 날이나 물이 튀는 환경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완전 방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빗물이나 생활 방수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코폰의 장점 중 하나가 엔트리급 모델에도 다양한 구성품을 넣어준다는 건데요. 중저가형일수록 전용 케이스나 필름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 모델은 기본 구성품으로 보호 케이스, 필름까지 부착을 해주니까요, 이런 점은 반가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필름은 불편하다면 이렇게 벗겨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45W의 고속 충전 어댑터, 충전 케이블까지 제공을 해주니까요, 구성품에 있어서는 진짜 넉넉하게 잘 넣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A2C 충전 케이블인데 국내 정발 버전은 C2C 케이블이 제공된다고 해요.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모델은 전면을 가득 채운 6.77인치 플로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요. 펀치홀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6.7인치로 화면이 꽤 커서 영상 보기에는 적합한 사이즈였고요. 해상도는 FHD 플러스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제품의 장점이라고 하면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스크롤이나 애니메이션이 꽤 부드럽습니다. 게임을 할 때나 SNS 피드를 쓱쓱 내릴 때도 잔상 없는 부드러운 화면을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화면 밝기도 이 제품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대 3200니트에 달하는 고휘도 패널을 탑재해서요, 대낮에 직사광선 아래에서도 화면이 꽤 또렷하게 잘 보입니다. 다른 중저가형 스마트폰과 비교했을 때 밝기가 훨씬 높기 때문에 햇빛 아래에 있더라도 메시지나 이메일, 지도 등을 확인하는데 답답함 없이 시인성 좋았습니다. 그 외에 DCI-P3 100%의 12비트 컬러도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플리커 프리, 로우 블루라이트, 서케디언 프렌들리 등의 인증까지 획득했기 때문에 눈의 편안함을 위한 기술들도 기본적으로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더라도 눈 건강에 신경을 썼다는 점에서 영상 시청이나 전자책 읽기까지 장시간 스마트폰을 보기에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고요. 좌우 가장자리가 곡면으로 처리된 커브드 스크린이라서 화면이 가장자리까지 시원하게 펼쳐져서 보입니다. 약 92%의 화면 점유율의 베젤리스 디자인이기 때문에 콘텐츠 감상하기에는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웹터치 테크 2.0 기술이라 해서 물기나 땀이 살짝 묻은 손으로 터치해도 오작동 없이 인식이 가능하다는 점도 특징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비 오는 날, 운동 직후, 손 씻고 나서도 화면 조작이 잘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만큼이나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사운드도 중요하겠죠. 이 모델은 스테레오 듀얼 스피커를 탑재해서요, 영상 시청이나 게임할 때도 꽤 괜찮은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다른 저가형 모델들은 모노 스피커를 지원하는 모델도 많은데 이 모델은 듀얼 스피커를 지원하고요. 음량을 최대로 높이면 소리가 좀 찢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가격대를 생각하면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은 충분히 볼만한 사운드였습니다. 그 외에 돌비 애트모스, 하이레즈 오디오 인증까지 받았고요. 소프트웨어 기술로 볼륨을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도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스마트폰에서 중요한 기능, 성능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AP는 퀄컴 스냅드래곤 6 젠3 모바일 플랫폼이고요. 4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5G를 지원하는 옥타코어 칩셋입니다. 벤치마크 6.5.0 기준으로 싱글코어 1000점 정도, 멀티코어 2900점 정도가 나왔고요. 비교 대상으로는 가성비로 유명한 힐리오 G99와 비교했을 때, 그리고 샤오미나 포코폰, 전작에 많이 들어갔던 스냅드래곤 6S 3세대와 비교를 해보면 성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스트레스 테스트도 돌려봤는데요. 고사양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발열이 많이 날 만한 성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정성 엄청 좋게 나왔고요. 고사양이든 아니든 간에 스로틀링 없이 꾸준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점 장점이라 볼 수 있고요. 발열도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른 칩셋과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서는 성능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벤치마크 외에 실제 체감 성능은 어땠을까요? 대표적으로 원진을 구동한다 치면 그래픽 설정 낮음으로 했을 때는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 최고 옵션에서는 다소 프레임 드랍이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중급기 스마트폰 치고는 이 정도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한 모바일 배그, 카트라이더 같은 레이싱 게임들도 중간 옵션에서 부드럽게 잘 돌아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게임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웹서핑, 유튜브 시청, 틱톡이나 인스타, SNS 이용 시에는 불편함 없는 수준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전에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써왔던 분이라면 역체감이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과 동시에 놓고 비교를 해보면 앱을 열거나 고용량 파일을 불러올 때 약간 버벅이는 정도, 이 정도의 속도 체감은 느껴지실 거고요. 8GB 램에 256GB 저장 용량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중저가형 모델인 만큼 넉넉하진 않죠. 저장 공간도 256GB로 살짝 부족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해서요, 최대 1TB까지 확장 가능합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듀얼 심 트레이인데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추가한다면 두 번째 심 자리에 SD 카드를 대신 넣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심을 추가하던 마이크로 SD를 추가하던 둘 중 하나만 추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고요. 샤오미 계열의 레드미 또는 포코폰은 최신 하이퍼 OS2가 탑재되고 있죠. 미 UI를 잇는 새로운 운영 체제고요. 이전 버전보다 시스템 최적화나 디자인적으로 좀 더 다듬어진 느낌을 줍니다. 덕분에 구글의 최신 AI 비서인 제미나이 쓸 수가 있고요. AI 기반의 편의 기능들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정보를 바로 검색한다던가 AI와 대화를 나누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안드로이드 사용해봤던 분들이라면 비슷한 편의 기능을 체험해볼 수가 있겠고요.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만 하지 않는다면 일상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만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센서는 자이로스코프 센서 지원하고요. 지자기 센서까지 탑재가 됐으니까요, 내비 용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당연하게도 와이드바인 L1 등급으로 넷플릭스 화질 제한 없이 시청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은 지원하는데 통화 녹음을 누르면 그 통화가 녹음됩니다 라는 음성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들리게 되거든요. 통화가 녹음됩니다. 이거 싫으신 분들은 처음에 국가 설정하실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홍콩으로 설정하고 진행하시면 나머지는 다 동일한데 통화 녹음 소리 안 나고 녹음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 배터리 충전 부분 살펴볼게요. 이 모델에는 5520mAh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독특한 게 실리콘 카본 소재의 배터리가 탑재가 됐어요. 쉽게 말해서 에너지 밀도를 높인 건데 똑같은 5000mAh의 배터리라도 더 작고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술을 두세 달 전에 샤오미 레드미에 처음 탑재하고 나서 반응이 좋았는지 후속작에도 쭉쭉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이 6.7인치인데 178g 정도로 아주 가볍게 만들어냈다는 것도 장점이죠. 앞서 벤치에서 봤듯 배터리 효율도 꽤 좋은 편이라서요. 제조사 테스트 결과로는 일반 사용 패턴에서 1.5일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 속도 또한 갤럭시나 애플을 생각해보면 가격 대비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45W의 터보 유선 충전을 지원하고요. 25분 만에 0%에서 반절까지 충전이 가능하고요. 완전 충전까지는 1시간 남짓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대가 가격대인 만큼 무선 충전은 빠져 있고요. 그리고 18W의 역방향 유선 충전도 지원합니다. 이를 활용하면요, 포코 M8 자체가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USB-C to C 케이블로 다른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급할 때 배터리를 나눠준다던가 이어버드나 스마트워치 등을 급할 때 잠깐 수혈할 수 있다는 점, 이 기능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카메라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듀얼 카메라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5000만 화소의 메인 카메라, 200만 화소의 심도 센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촬영은 5000만 화소 메인 카메라로 담당을 하고요. 보조 카메라는 인물 촬영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가성비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 차이가 꽤 크게 났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중급기, 엔트리급 스마트폰도 카메라 성능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촬영본 같이 확인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주간에 메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들 보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꽤 봐줄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고요. 색 표현도 꽤 자연스러워졌죠. 고해상도 센서이기 때문에 사진을 확대해봐도 살짝 뭉개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봐줄만 했고요. HDR 기능을 지원하다 보니까 밝고 어두운 부분도 꽤 잘 표현해내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이폰이나 갤럭시 S 시리즈 같은 플래그십과 비교하면 좀 성능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가격대를 감안하면 이 정도면 많이 좋아졌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조도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했을 때는 플래그십 폰과의 성능 차이는 여전히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을 지원하는데요. 4K 해상도로 찍은 영상은 고정된 환경에서 찍은 영상은 꽤 볼만했고요. 전자식 흔들림 보정도 지원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움직이면서 촬영한 영상의 경우에는 화면 떨림이 꽤 많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재밌는 기능도 몇 개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필터 효과를 통해서 색감을 바꿔볼 수도 있고요. 포코폰에도 AI 편집 기능이 탑재가 되어서 AI로 물체나 사람을 지우거나 보케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등의 AI 효과를 누려볼 수도 있습니다. 기능도 나름 쓸만 하더라고요. AI 기능은 갤럭시나 아이폰만 많이 써봤는데 샤오미도 요즘에 꽤 재밌는 기능 많이 넣어주고 있네요. 카메라 성능을 총평하자면 유튜브나 인스타에 올릴 정도의 그 정도의 고품질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보급형 중급기 스마트폰의 카메라 성능도 꽤 많이 좋아졌다, 테스트하면서 좀 놀란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포코 M8 5G 모델을 쭉 써보니까요, 가성비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포코폰답게 이번에도 가격 대비 성능은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물론 조금만 더 욕심을 내다 보면 살짝 아쉬운 성능 부분에서는 구매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모델을 2주 정도 사용해보면서 느낀 장단점은 지금 보이는 화면과 같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이런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 웹서핑을 많이 하는 분들, 스마트폰을 처음 구매하는 학생분들, 비교적 고사양이 필요하지 않고 큰 화면이 필요한 부모님들께 효도 선물용, 그리고 업무 보시는 분들 서브폰용, 업무폰 등, 또한 배터리 효율이 꽤 좋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성비 폰을 찾았다면 이 모델이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요, 8기가, 256기가 모델 기준으로 33만 9천원으로 책정이 됐고요. 1월 19일에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 이 기간을 잘 노려보시면 몇 가지 혜택도 있으니까요. 설명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최고급 카메라나 게이밍폰급의 성능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부족한 제품이 되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에 편의성, 성능의 균형을 원한다면 이 모델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제품 디자인, 성능, 카메라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셨을 때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 가성비 좋은 제품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난 발품을 팔아 최저가를 향해서 들려가 수많은